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회식 자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역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합동 회식이었거든요. 여군 사단 중사 윤지우는 깔끔하게 정돈된 정장 차림으로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29살의 그녀는 남성 위주 부대에서 버텨온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지윤 중사, 여기 앉으세요. 장도현 사단장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36살의 도현은 사단 최초 여성 지휘관으로 지윤에게는 든든한 상관이자 멘토 같은 존재였어요. 지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부대 간부들과 지역 사업가들이 둘러앉아 있었죠.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앉은 김봉식이라는 사업가가 자꾸 시선을 보내는 게 신경 쓰였어요. 48살의 그는 지역 유지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신사 같았지만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죠. 특히 그가 지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묘한 끈적함이 있었어요. 여자 군인도 참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김봉식이 지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겉으로는 배려하는 듯하지만 속내는 다른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지윤은 예의상 미소를 지으며 그저 맡은 바 임무를 다할 뿐입니다 라고 답했죠. 하지만 김봉식의 시선이 계속 따라다니는 게 불쾌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서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어요. 김봉식은 점점 말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다 강해졌다니까요. 특히 군인이면 더 그렇겠죠? 그의 말에는 은근한 도전 의식이 깔려 있었어요. 주변 남성 간부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맞춰갔습니다. 지윤은 잔을 들며 생각했어요. 왜 이런 자리에서까지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참았습니다. 부대의 명예도 있고 무엇보다 도현 사단장께 누를 끼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김봉식의 끈질긴 시선과 이상한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봉식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어갔어요. 지윤은 속으로 한숨을 쉬며 이긴 저녁이 언제 끝날지 기다렸습니다. 술잔이 몇 차례 돌고 나자 김봉식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중했던 그의 말투가 점점 끈적해졌어요. 지윤 중사님, 평소에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몸매가 참 좋으시네.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기 시작한 거죠. 지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주변 분위기를 의식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지윤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김봉식이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테이블 아래에서 그의 손이 지윤의 무릎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지윤은 깜짝 놀라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좁은 자리에서 피할 곳이 많지 않았죠. 아, 죄송합니다. 술이 좀 들어서 그런가 보네요. 김봉식은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윤의 당황한 모습을 즐기는 듯한 표정이었죠. 주변 남성 간부들은 이 상황을 목격했지만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장도현 사단장은 예리한 눈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즉시 개입하기엔 미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간업체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참석자들 앞에서의 체면 등을 고려해야 했거든요. 김봉식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여군들도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가끔은 좋은 사람들과 시간도 보내고 그래야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윤 쪽으로 몸을 더 기울였어요. 이번엔 어깨를 살짝 건드리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지윤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군인으로서의 자존심, 여성으로서의 존엄성이 모두 짓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죠.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사단의 누가 될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김봉식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술에 취한 척하면서도 계속해서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어요. 지유는 마침내 견딜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는 없었거든요. 마침내 김봉식이 선을 넘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그의 손이 지윤의 다리를 은근히 쓰다듬기 시작한 거예요. 지윤은 전율과 함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선이 아니었어요. 군인으로서, 여성으로서의 존엄성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었거든요. 뭐 하시는 거죠? 지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봉식은 태연하게 웃으며 실수였어요. 술이 좀 들어서 말이죠라고 둘러댔어요. 그러면서도 그의 손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변 남성 간부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도 눈치만 보며 모른 척했어요. 지윤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왜 내가 이런 걸 참아야 하지? 왜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참아야 하나 아니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나.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순간 지유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조용히 물잔을 들어 김봉식의 손등에 물을 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의 손을 적시자 김봉식이 깜짝 놀라며 손을 빼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지윤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김봉식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닦았지만 곧 화가 난 듯한 얼굴로 변했어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냐? 그냥 친근하게 대해준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네.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도현 사단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보던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 대표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질 것을 감지한 다른 참석자들도 어색하게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유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과 동시에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다음 날 아침, 지유는 장도현 사단장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지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어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한 건 아닐까? 사단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도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윤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현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앉아요. 어제 일 때문에 온 거죠? 도현의 배려 깊은 말투에 지윤은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제가 어제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서. 지윤이 말을 시작하려 하자 도현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먼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차근차근 빠뜨리지 말고요. 지윤은 깊은 숨을 쉬고 어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김봉식의 부적절한 시선부터 시작해서 언어적 성희롱,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신체 접촉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말하는 동안 지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도현은 지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지윤아,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 상황에서 참을 만큼 참았고 적절하게 대응했어. 도현의 말에 지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에 피해가 될까봐. 지윤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도현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사단을 함부로 볼 곳이 아니야. 특히 우리 부하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걸 가만히 둘 수는 없어. 도현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은 책상 서랍에서 공문 서식을 꺼냈어요. 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거야. 민간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공식 문서로 말이지. 지윤은 도현의 결연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지켜주려는 상관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꼈어요. 도현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행정과장님, 긴급회의 소집해주세요. 그녀의 지시에 따라 주요 간부들이 사단장실로 모였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사뭇 무거웠습니다. 도현은 어제 있었던 일을 객관적이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했죠. 이건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대 구성원에 대한 명백한 성희롱 행위예요. 도현의 말에 참석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몇몇 간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지만 일부는 걱정스러운 기색을 보였어요. 사단장님,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민간업체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 간부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납품 계약보다 우리 부하들의 인권이 더 중요합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예요. 도현은 공식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민간인 부적절 행위 신고서, 납품 계약 재검토 요청서, 그리고 언론 대응 매뉴얼까지 모든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 우리 사단의 원칙을 분명히 할 겁니다. 누구든 우리 부하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한편 김봉식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제 일을 뒤늦게 후회하면서도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고 했어요. 지인들을 통해 별일 아닌 걸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여론을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군 검찰과의 연계, 상급 부대 보고, 그리고 필요시 언론 공개까지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윤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모든 걸 처리할 테니까.
도현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그날 오후, 김봉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뭐 그런 일로 이렇게까지 하실 건가요? 그의 목소리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역력했어요. 도현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봉식이 직접 부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역력했어요. 이거 너무 과잉 대응 아닙니까? 술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큰 문제로 만드시면 그는 도현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도현은 냉정하게 그를 바라봤어요. 김 대표님, 술자리라고 해서 성희롱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부하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하신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게 무슨 성희롱입니까? 그냥 친근하게 대한 것뿐인데. 김봉식이 변명을 늘어놓자 도현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친근함과 성희롱을 구분하지 못하신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김봉식은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여기 지역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실 텐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말은 도현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지금 협박하고 계신 건가요? 도현이 똑똑히 물었어요. 김봉식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는 거죠. 도현은 즉시 녹음기를 켜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녹음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기록하고 싶어서요. 김봉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 그게 아니라. 김봉식이 말을 바꾸려 하자 도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군 검찰에 정식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정에서 뵙게 될 것 같네요. 김봉식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오만함과 협박은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거든요. 도현은 그가 나간 후 지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지훈은 도현의 확고한 의지를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정말로 정면 승부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며칠 후 사단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민간인의 부적절한 성희롱 행위에 대한 군의 단호한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어요. 이는 여군 사단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김봉식의 이름이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렸어요. 김봉식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지역에서 나름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자부했던 그였지만 이런 식으로 언론에 노출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의 사업체에도 타격이 가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거래처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김봉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술자리에서의 그 순간적인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한편 지우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행동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한 건 아닐까? 이렇게까지 큰일이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여군 동료들이 하나둘 지윤에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지윤아, 내가 용기 있게 행동해줘서 고마워. 우리가 다 겪어본 일이야. 이제라도 누군가 나서서 다행이야. 그들의 진심 어린 지지가 지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놀랍게도 남성 간부들 중에서도 지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옳은 일을 했어요, 지윤 중사. 우리 부대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평소 과묵했던 선임들조차 지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를 보냈어요. 도현은 지윤을 별도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지윤아, 지금 흔들리고 있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한 일은 정말 옳은 일이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사단뿐만 아니라 전체 군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거야. 도현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지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반향도 예상보다 컸어요. 여성단체들에서 지지 성명을 발표했고 군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김봉식은 결국 공개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어요. 법정에서의 처벌과 함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된 그는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평판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죠. 지윤은 처음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이 말해주었어요. 지윤아, 내가 그 사람 인생을 망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지.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을 거야. 이 사건은 군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이 더욱 강화되었고 신고 체계도 개선되었어요. 특히 여군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윤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거죠. 동료들의 지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군 동료들은 지윤을 진정한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싸워준 거야. 남성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존경합니다, 지윤 중사님. 옳은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데 정말 대단해요. 도현은 지윤과 마지막 면담을 가졌습니다. 지윤아,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넌 정말 자랑스러운 군인이야. 도현의 말에 지윤은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사단장님,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닌지, 너무 예민한 건 아닌지. 지윤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자 도현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 하지만 넌 올바른 선택을 했어. 그리고 그 선택을 끝까지 지켜냈고. 지윤은 이제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확신이 생겼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낸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 큰 힘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나서겠습니다. 지윤의 다짐에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진짜 군인다운 모습이야. 넌 너답게 싸운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알림 설정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